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4년 연임제 개헌, 검찰개혁과 노란봉투법 등 개혁 입법이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을 위한 위헌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특검을 규탄했습니다.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고 맞선 가운데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대통령 4년 연임 개헌과 개혁 입법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1호 국정과제로 확정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적용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니까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부칙 조항 등을 안 붙이고 4년 연임제로 개헌을 한다면 전직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현행 헌법에 들어있는 부칙에 보면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부칙이 헌법 개정에서 그 부칙도 개정하면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3권 분립 훼손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검찰 해체에 이어 내란 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사법부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출처 불분명의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지금 4임 회동 운운하면서 면책특권 뒤에서 숨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 안 듣는 조희대 대법원장 다 끌어내리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00일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는 경제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한 이유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상법 개정이고 또 다른 하나가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노인 빈곤율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91%가 도입이 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빈틈을 메우는 방법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법. 이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오늘까지 대정부 질문을 모두 마친 국회는 다음 주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조직법 등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가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야당 말살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별도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특위는 현재 지귀현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재판으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회에 법관 추천 권한을 넣지 않는 등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그런 법관을 추천하는 데는 사실은 위헌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법관 추천을 하는데 국회는 이번에 배제시켰다. 다만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을 두고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없었고 아직 당론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 제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관련자들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원 명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의 집결에 강력 반발했고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시도를 그만두라고 규탄했습니다. 마치 야당에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추고 있는 특검은 스스로 정당성을 무너뜨리며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사법부 파괴는 수많은 독재 정권이 어김없이 해왔던 수법이자 수순이라며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의 대치 국면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는 내일 1차 회의를 갖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나온 공통 공약부터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가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산불 특위는 특별법 시행 이후 상황도 살피기 위해서 활동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 항목을 늘렸습니다. 금융부담 완화와 산업단지 피해 지원,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기반 복구 등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로 산불이 뉴노멀, 즉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예산 확대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대형 산불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나 국회 시각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까지를 다 다루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은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제도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면서도 난개발을 불러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투자 선도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은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난개발의 우려가 여전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 지역이 난개발되지 않고 회복과 새로운 성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산불 특위는 오는 10월까지인 특위 활동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가진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영상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해 공급할 수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유산 수리 배상 책임을 수리업자뿐 아니라 설계업자와 시공을 확인하는 감리업자까지 확대하는 국가유산 수리 개정안 등 27개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천지영 개건기자와 함께 민주당이 25일 처리를 예고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소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회부시키면서 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열린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도 소위위원장을 비롯한 이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여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선 이슈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비롯해서 기재부와 금융위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후속 입법 처리에 여야 협의가 불발될 경우 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무위와 기재위 관련 법안들이 11개 정도 해당이 됩니다. 최근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협상이 결렬된 데다 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조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만약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의 단계를 거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이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시기를 내년 1월 2일로 명시를 했지만요. 이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이뤄지면서 이 조직의 내부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이 나라 근간이 되는 정부 조직법인데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있다면서 비판 시위를 올리고 있는 건데 이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연이어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서 이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연이어 열면서 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700여 개의 법조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주호영 의원이 만약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게 되면 이 법안들이 다 통과되는데 2년이 걸린다고 말한 건데요. 이 윤 장관은 부칙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이 주 의원의 질문 요지는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당 지도부도 정부조직법 관련 토론회에 연달아 참석해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 운영했지만 실패로 끝났다면서 이 길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가겠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금관원과 금융노조 관계자도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환노위와 법사위 등 정부조직법 관련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대선 전 당시 대법원장과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던 의혹에 대해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 정치권 공방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기 신상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이 외부의 누구와도 관련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입장문을 발표한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앞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의 회동설은 지난 5월 1일 이 국회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어서 친여당 성향의 정치 유튜브에서 관련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5월 14일 서 의원이 이 녹취를 법사위에서 재생하면서 다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건 부승찬 의원이 이틀 전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말하면서인데요. 이 서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 보수 정권 민정에 있던 고위직이 출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회동설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내란 특검팀은 현행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인에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지라시 공작으로 여론몰이하는 거는 멈춰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회동설에 거론된 모두가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부인한 셈인데 민주당은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때는 입장을 내지 않다가 본인 의혹에 대해선 빠르게 입을 열었다면서 유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당내에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분출한 지금의 상황을 이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번 의혹을 계기로 이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과 관련해선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면서 여당 대표가 특검의 대법원장을 수사하라는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몰아내기는 결국 이재명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반헌법, 반협치에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분리할 때마다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면서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이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이 여야 공방으로 번지면서 첫 회동을 앞두고 있는 민생경제협의체가 파열음을 내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네, 천지영 기자와 함께한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의 영역이 기존 매체에서 OTT로 확장되면서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했는데요.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통방송과 OTT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최근 시청자들이 OTT나 SNS를 선호하면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경쟁력은 약화되면서 OTT와 기존 매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책을 만들기 전에 OTT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OTT가 뭔지, 그다음에 그 OTT 사업자들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선행해서 정의가 돼야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또 기존 매체들의 수익 구조 악화를 현 시점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광고 시장에서 기존 미디어들의 영향력이 약해진 만큼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익 구조가 안 좋아졌는데 기존의 방송과 관련된 규제를 낮추느냐 아니면 OTT와 관련된 규제를 높이느냐.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보는 주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다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OTT 사업자들이 방송 발전 기금과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OTT 사업자들에게 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등 OTT한테 진짜 집행한다면 국내 방송사의 수익 구조가 확 개선되고 망사업자의 수익 구조가 확 개선돼서 전체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미나를 주최한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미디어 산업을 진흥시키고 OTT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인천, 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우선 사업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협의회에서 서울, 인천, 강원이 내륙과 해안을 동시에 잇는 한반도 허리라며 지역 맞춤형 정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서울 도로 재정비와 인천 교통망 확충 그리고 접경 지역인 강원에 대한 보상 등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을 맞아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방 조직 구조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다리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지방정부가 책임을 떠안고 있다면서 소방 조직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휘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거나 중간 직위를 신설하는 인사권 범위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따라 접견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과 사회를 아우른 경험으로 교육 정책을 잘 이끌어달라면서 국회 역시 공교육 회복과 교육 격차 해소 등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겐 주거 안정과 교통망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 안전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방송이 오는 22일 책을 통해 삶을 들여다보는 교약 콘텐츠 국회 책마당을 첫 방송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회의원과 함께 책을 읽으며 정치인들의 진솔한 삶을 엿보는 북토크 코너인 책 한 권과 전국에 숨어있는 독립서점을 발굴해 독서 문화와 트렌드를 보여줄 동네 책방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국회의원의 서재를 들여다보는 코너 책 한 권의 첫 게스트로는 국회 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크리스틴 로젠의 저서 경험의 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장혜원 아나운서와 개그맨 겸 배우 김기리 그리고 박혜진 에디터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책마당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9월 1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선출 권력 우위론입니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이른바 선출 권력 우위 논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에 대해서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서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발언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문영배 전 헌재소장의 또 다른 해석이 나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명백한 삼권 분립 원칙을 강조한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 역시 엇갈렸습니다. 저희가 사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정작용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 본연의 입법 기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인지 이해할 수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선출됐잖아요. 전 국민에 의해서. 그럼 누가 그럼 탄핵 심판을 했습니까? 임명된 권력 아닌가요?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헌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삼권분립의 세열은 없거든요. 민영배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지기현 같은 분들의 행태를 존중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면서 요즘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서열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문 전 헌재소장을 향해서 직격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자중론도 있었습니다. 1등이 국민, 2등이 선출직, 3등이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자.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읽어봐도 국민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면서
권력을 가진 공직자로서의 경각심을 항상 명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때 아닌 선출 권력 우위론 역시 민주주의의 근본과 상식 그리고 공직자의 원칙을 따른다면 그 논쟁의 답 또한 명쾌해지지 않을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입니다. 앞서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장관님, 세율이 몇 %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배당을 촉진해야 되는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과세 형평성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은 그런 논란이 있을 점을 저희들은 이제 고려를 했었고요.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하고 어떤 세율 그런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35%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7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한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당과 같은 우려와 함께 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율을 더 낮춰야 합니다. 세법과의 조화,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 안정적인 시장 감독 체계를 통한 자본시장 건전성 등이 확보되어야 코스피 5천은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할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몫으로 넘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강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나흘째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여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대선 전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주장을 했고 또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여론몰이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앞서서 조 대법원장은 이런 건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 개인 신상을 이례적으로 밝혔었는데요. 이번 사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게 서영교 의원으로 시작해서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으로 지금 많이 촉발이 된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일단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김병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뭐 1인 시위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 지금 점점 번져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4개월 전에 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해가지고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이건 대선 개입이다. 그래서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뭐 아니면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5월이에요. 그렇죠. 대선 전이죠. 예. 네. 근데 지금 9월인데 지금 왜 갑자기 사퇴론이 나오는지 좀 약간 맥락상 잘 안 맞고요.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논리가 약간 좀 공박했든지 이제 한덕수 전 총리하고 대선 직전에 만났다. 이제 이 얘기를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퇴하는 게 맞고 탄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아니라고 그러고 또 뭐 특검을 받아라. 그런데 특검에서는 우린 그런 거 수사할 생각이 없다. 뭐 근거가 있어야 뭐
수사를 할 거 아니냐. 그냥 고발 들어왔다고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 말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로 해명한 거라면은 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뭐 제보 받고 이런 거를 국회에서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좀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때 아, 이건 사실인가 보다, 그렇지 않은가 보다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돼요. 네네.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되는 거 그런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두 사람 모두 이제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사안을 좀 어떻게?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등의 그 문제 제기 근거가 한 유튜브예요. 열린공감 TV라는 거기에 이제 녹음 파일이 나왔거든요. 그게 근거인데 문제는 그 열린공감 TV에서 사실은 이게 썰전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코너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부분에 관한 이 이른바 사실을 다 부인해 버렸어요. 이거 어차피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열린공감 TV에서 이미 출연진들이 이거 믿거나 말거나 그야말로 이제 왜 속칭 썰을 얘기한 곳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그 녹취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거는 뭐 특정 제보자의 그 음성을 변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AI가 만든 것이다라고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보자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된다면, 이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열린공감 TV에 나와서 얘기한 것과 그 녹취는 믿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한 걸로 보여요. 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사실관계는 저는 뭐 다툴 여지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계속 지금 오늘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무슨 진실공방 국면으로 몰고 가려고 지금 여권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은 저 개인적으로는 끝났다고 봅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거다라고 아니 보시는군요. 없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실체 자체가 없던 거다.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은 뭐 다른 뭐 제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보가 누구냐 그랬더니 옛날 여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야당 쪽. 그쪽에 뭐 중요한 고위직에 있던 사람한테서 뭐 제보를 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 추가로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태도를 그렇게 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굉장히 이렇게 대법원장 산부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폭로가 있을 때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들을 좀 더 내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까지는 뭐 별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또 내일 뭐 추가로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서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해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내용,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니 원래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두 가지죠. 저 검찰청 폐지 문제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두 가지거든요. 근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는 이 특검법 기간 연장에 따른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바람에 지금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하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청 폐지만을 가지고서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이제 뭐 5월 연말이나 이때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가진 정부조직법 개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두 개를 한꺼번에 할지 어떨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데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워낙 압도적인 의석이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저는 뭐 통과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부분은 이제 국민적 공감이 어느 정도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거. 그리고 문제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정안전부로 가는 거.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이제 중수청과 경찰을 다 지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권한 비대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의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전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코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다뤘던 부분인데 현재 시점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두고 말씀을 하실까요? 현실적으로 다 통과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일반 국민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 또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바꿔서 기소권만 주도록 하자. 네. 이것도 뭐 다수 의견이 다 찬성하는 것 같고요. 뭐 국회의석은 물론이고 일반 여론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이것도 행정안전부에다가 두는 게 맞겠다. 이게 그 지금 정부 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기소청에 있는 검사가 과연 수사기관이 해온 거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을 갖느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를 갖느냐, 뭐 그런 정도만 남은 것 같고요. 이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을 힘도 없고 이걸 또 검찰에서 막을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이 됐고. 그때 이제 검사들이 검찰의 미래를 생각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재임 때 뭘 좀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다가 지금 특검하면서 온갖 윤석열 김건희 부부 관련 여러 가지 비리가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해서 여러 사람 좀 구속돼 있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 검찰 개혁을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문제는 이제 그 국민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검사들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이 부분만 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5일 본회의 처리가 예고돼 있으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뭐 처리 상황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3대 특검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를 제외한 법무부 또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법관을 추천하고 또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의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형사 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하는 지원책인데요. 양측의 신경전이 어쨌든 이게 팽팽하게 현재 진행 중인 상황, 앞으로의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그래서 일단 이게요, 이게 판사들도 이게 왜 이렇게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그 법원장 회의를 했죠. 그래서 뭔가 좀 우리 사법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놓은 그런 얘기들을 그때 이미 판사들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놓은 것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형사부 25부 거기가 이제 다른 재판도 많이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법관 1명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하자. 굉장히 중요하죠. 3명에서 4명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이 다른 일반 사건 매당할 때 이 특검이 수사해서 기소하는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 부담을 좀 덜어주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금 워낙 형사 사건이 많아지니까 형사 재판부 자체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우리 서울중앙지법에다 판사들을 좀 더 달라. 뭐 이런 얘기. 또 재판 중계를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놓는 이런 작업들.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대안들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또 문형배 전 재판관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모처럼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제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조언 같은 걸 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때 구속 취소한 게 법리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 보통 항고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상급심의 판단을 한번 구해보는 게 좋겠다. 네. 그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네. 이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고요. 또 이제 담당 재판부에서 이 국민의 어떤 불신 같은 걸 고려를 해서 좀 신뢰성 있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런 부분을 담당 재판부가 아니고 사법부에서 지금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민주당에서 뭐 사법부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게 이제 좀 자제를 할 필요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만큼 재판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원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조치들은 매우 적절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3대 특검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게 실제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아니 그 법이야 뭐 통과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기현 판사가 내란 재판을 맡을 수 있도록 놔두느냐 아니면 바꾸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봐요. 관건으로 보시는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안이 통과되면 지기현 판사가 사실상 그 내란 재판을 못 맡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법원에서 내놓은 안대로라면 지기현 판사는 여전히 내란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저는 아마도 법원에서 이 법에 대한 이 법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그래서 우연법률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이 중단되죠. 그러면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오히려 장애물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 교체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함으로써 내란 재판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정말 의외의 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국회 통과 안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건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무리하게 1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 그 판사를 바꾼다. 이게 국민 상식에도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잘 해라 이런 압박용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압박용이고 실제 이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는 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을 두 분 다 이렇게 높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아니 저는 뭐 만약에 현실화됐을 경우 오히려 여권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권은 내란 재판을 지금 빨리 끝내라는 건데 오히려 그 법이 통과되면 내란 재판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과 안 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입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 명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법 물타기용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긴급 소집령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계속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상황,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어차피 이 당원 명부 압수가 안 될 거라는 거는 특검도 다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특검이 자꾸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제시도 하는 거는 저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쎄 그 국민의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해서 뭐 이렇게 제출받고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주기식 아닌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 특검에서도 명단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협의해서 지금 오후에 좀 진행을 시켰는데 특정 시기를 정해서 이때 이 시기 이후에 입당한 사람들 중에 명단을 우리 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전 명단도 지금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막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강제 수사거든요. 그래서 네. 강제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게 당원 명부를 다 달래는 거냐, 이것도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특검하고 국민의힘이 좀 타협을 해서 타협 지점이 뭐 어느 정도가 뭐 워낙 굉장히 좀 구체적인 거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어떻게든 좀 절충을 해서 서로에 네. 대한 좀 의심을 거두고 협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예,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압박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장이 위헌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이 헌법에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하면 돼요. 대통령은 국회 제재구인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탄핵 소추가 되지만 대법원장은 과반, 제재구인 과반이면 탄핵 소추가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파면이냐 아니냐 거기서 가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명백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사퇴 요구보다 탄핵 소추가 낫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제가 아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오찬,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관계에 기반한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조희대 의혹 기본이 빠졌다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 대기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